들렸어? 띵동. 오케이. 아땀. 떼국물 나와. 야. 떼국물. 떼국물 뭐야? 이거? 너 몸에서 나온 얘들아. 물. 잘 잡아줘 거. 잘. 진짜 똥방사. 이거? 이거 5번 눌렀니 근데? 그러네. 너 잘하는구나 이제 니네. 저기 나와 있잖아. 안전생활,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 다행이야, 우리 집을 찾았어. 다행이 아니야. 우리 집을 못 찾았어. 그래서 우리 고지가 됐어. 안 돼. 근데 엄마 아빠 그 은행 가는데 우리 찾아줬어. 그래서 완전 고마워. 그래서 끝. 읽어. 미아 유괴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약속. 나는 집 주소, 부모님 전화 번호, 이름을 정확히 외우고 길을 잃었을 때는 경찰 아저씨 또는 전화 112로 도움을 요청하고 낯선 사람이 주는 과자나 음료수는 절대 받지 않고 누군가 내 몸을 기분 나쁘게 만지면 싫어요,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고 낯선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않고 엄마를 잃었을 때는 멈춰!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릴 것을 맹세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예나와 예지는 이모 집에 놀러 왔어요. 놀이터에서 노는데 비가 내렸어요. 얼른 집에 가자. 예나와 예지는 집을 향해 뛰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빗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으악! 이모 집이 사라졌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앞으로 가면 이모 집이 나올 거야. 예나는 예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아무리 헤매도 이모 집은 보이질 않았어요. 앞으로 갈수록 낯선 동네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언니, 우리 아빠 엄마 못 만나는 거야? 예지가 엉엉 울었어요. 바보야, 울지 마. 예나는 괜히 화를 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얘들아, 왜 여기에서 울고 있니? 경찰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예나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이 페이지. 집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이 적힌 목걸이나 쪽지를 지니고 있어요. 평소에 자기 이름, 부모님 연락처를 정확히 외워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나 명찰을 단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공중전화로 긴급전화 112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해요. 백화점, 아파트 단지로 가서 점원,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해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부모님 페이지. 실종에 대비한 5가지 주의사항. 아이의 특징을 적어둬요. 당황하면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이의 특징 등을 항상 메모해요. 그날 아이가 입은 옷이나 가방, 신발, 모자 등을 기억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둬요. 아이의 치과 기록이나 엑스레이 사진을 보관해요. 아이가 사용한 칫솔, 빗 등 DNA가 담겨있는 것들을 봉투에 넣어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요. 유괴범이 나타났어요. 얘야, 내가 너희 학교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잘 모르겠구나. 도와줄 수 있겠냐? 어떤 아저씨가 예나에게 물었어요. 주스 마시면서 아저씨 좀 도와다오. 아저씨가 주스를 건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지가 얼른 주스를 받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예나는 얼른 예지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저씨, 우리는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똑똑한 아이로구나. 그래도 주스는 너희 주마. 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안 받을래요. 예나는 재빨리 예지 손을 잡았어요. 얼른 집에 가자. 예나는 예지와 함께 후다닥 집을 향해 뛰었어요. 언니, 나 시원한 음료수 먹고 싶었단 말이야. 예지는 아빠 근데 있잖아. 음료수 색깔이 좀 특이해 근데. 그랬어? 초록색. 초록색이야? 마법의 약 같은. 내가 예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떼를 썼어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한테 음료수를 줬어요. 우리 학교를 다 찾아가야 된다면서 데려다 달래요. 음료수도 안 받고 다른 어른한테 도움받으라고 했어요. 예나와 예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잘했다. 모르는 사람이 먹는 것을 주면 받아서는 절대 안 돼. 길을 모른다고 데려다 달라고 해도 거절해야 해. 아빠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린이 페이지. 호루라기 등을 갖고 다니다가 위험에 빠지면 요란하게 불어서 도움을 청해요. 낯선 사람이 끌고 가면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대낮에도 골목보다 넓고 밝은 곳에서 친구들과 놀아요. 낯선 곳에서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부모님 페이지. 아이의 학교 및 학원 스케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요. 친구 집의 전화번호나 가족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알아둬요. 아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옷, 모자 등에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적어둬요. 부모 허락 없이는 아는 사람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항상 알려줘요.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우선임을 반복해서 알려줘요. 아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상 이야기하도록 해요. 내 몸을 만지지 마세요. 학원 늦었다. 골목으로 가면 학원에 금방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연아야, 그렇게 빨리 뛰면 넘어지잖아. 얼마 전까지 이웃집에서 살았던 오빠예요. 오빠 안녕? 오빠가 학원까지 데려다 줄게. 너는 정말 예쁘게 생겼다. 오빠는 예나를 자전거에 태우고 얼굴을 만졌어요. 손도 만지고 몸도 만졌어요. 예나는 오빠 손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예나를 보았어요. 내가 만졌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오빠가 화낼 거야. 내 말 꼭 기억해. 예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전거에서 뛰어내렸어요. 안 돼요. 싫어요. 왜 오빠는 남의 얼굴을 만져요? 예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을 향해 냅다 뛰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나쁜 오빠가 저를 기분 나쁘게 만져요. 예나는 아줌마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어린이 페이지. 절대 혼자서 다니지 말고 으슥한 골목, 공사장, 공터 등에서는 놀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이라도 몸을 만지려고 하면 싫어요 하고 크게 소리치고 도와주세요 하며 주변에 도움을 청해요. 부모님 페이지. 누가 몸을 만지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나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가르쳐요. 누가 몸을 만지려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싫어요! 라고 크게 소리치라고 가르쳐요.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줘요. 절대 아이 혼자 놔두지 않아요.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예나는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글쎄 효선이가 혼자 집으로 갔지 뭐예요. 다시는 효선이랑 안 놀 거야. 예나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여기에 너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이 쿠키를 주마. 아주머니 손에는 예나가 좋아하는 쿠키가 들려있어요. 예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들렸고요. 정말 착하게 생겼구나. 아줌마도 너처럼 예쁜 딸이 있단다. 아줌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예나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아차 했어요. 싫어요! 예나는 소리치고는 집을 향해 뛰었어요. 엄마, 어떤 아줌마가 우리 집 주소랑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어요. 예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예나가 정말 똑똑하네. 엄마가 예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줌마는 왜 우리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물어요?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 집 주소와 전화번호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아는 사람이 우리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꼭 알고 싶으면 우리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말해야 해. 어린이 페이지.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같이 놀던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요. 엘리베이터는 혼자 타지 말아요. 가방이나 소지품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는 소중하게 간직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며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달려가요.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님 페이지. 아이가 이웃과 친해지도록 해야 해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허락 없이는 이웃집에 놀러 가거나 낯선 곳에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이웃이나 잘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것을 요구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라고 가르쳐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엄마, 시장 다녀올 동안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맛있는 빵 사다 주세요. 예나와 예지는 놀이터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한참 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예나야, 어쩌면 좋니? 예나는 모르는 아줌마가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엄마 친구야.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 우리 엄마 시장에 갔는데. 예지는 금방 울려고 해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해.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아줌마가 재촉했어요. 우리 엄마 많이 다쳤어요? 예나는 피를 흘리며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 안 죽지요? 예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보자니까. 아줌마가 예나와 예지 손을 잡았어요. 그때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우리 애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예나와 예지는 어리둥절했어요. 얘들아, 미안. 다친 아줌마를 너희 엄마로 착각했어. 아줌마는 허둥지둥 사라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빠 엄마를 다쳤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따라가지 말고 가족에게 물어보겠다고. 놀란 예나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그 말은 절대 잊지 마. 어린이 페이지. 낯선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고 말해도 가족에게 물어보겠어요 하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군가 차를 세우고 길을 물으면 차에서 조금 떨어져서 대답해요.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크게 외쳐요. 부모님 페이지. 아이의 착한 마음씨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고 늘 가르쳐요. 낯선 사람이 돈, 음료수 등을 줘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부모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택배나 우편물은 경비실에 맡기거나 어른이 있을 때 오게 해요. 아이의 행동 반경을 직접 다니며 전체적인 안전 여부를 확인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시장은 정말 복잡해요. 절대 엄마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볼 것이 엄청 많아요. 언니, 여기 장난감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인형도 많아. 예지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우와, 내가 갖고 싶었던 목걸이랑 반지도 아주 많아. 예나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 예지는 엄마를 부르며 앞으로 달렸어요. 예나도 엄마를 못 만날까봐 겁이 났어요. 예지야, 우리 여기 서 있자. 예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엄마가 찾으러 올 것 같았어요. 언니, 우리 엄마 못 찾으면 어떡해? 예지가 예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올 거야. 이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빵집 아줌마가 말했어요. 엄마랑 헤어지면 그 자리에서 꼼짝 말라고 했어요. 그래, 엄마 찾는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단다. 그때 엄마가 나타났어요. 이 자리에 꼼짝 않고 멈춰 있었구나. 정말 잘했다. 예지가 앞으로 막 달려서 멈춰! 그랬어요. 엄마가 꼭 찾으러 온다고 믿었구나. 마음속으로는 아빠 엄마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를 10번씩 생각했어요. 어린이 페이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자기 이름과 주소,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를 10번씩 외워요. 주위의 아주머니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나 경찰서, 가게 등에 가서 도움을 청해요. 부모님 페이지. 아이에게 미아가 됐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 부모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쳐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아이와 함께 걸었던 길로 되돌아가요. 사람들에게 미아를 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내데스크, 미아 보호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요.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센터, 국번 없이 182로 실종 신고를 해요. 유괴 및 미아 사고 안전 신문. 길을 잃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멈춰요. 생각해요.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거나 부모님과 헤어졌을 때는 부모님 전화번호, 주소, 부모님 이름을 10번씩 외워요. 혼자 집에 있을 때 택배 아저씨가 벨을 누르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쉿 하고 가만히 있어요. 혼자 있는데 아는 사람이 집에 온다고 전화를 해오면 엄마가 손님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먼저 엄마한테 여쭤볼게요. 친구와 밖에서 놀려면 놀이터에서 친구하고 1시간만 놀고 오겠습니다. 친구가 뒷골목에서 놀자고 하면 안 돼. 넓고 환한 데서 놀아야 해. 아는 아저씨, 오빠가 돈을 주며 이건 비밀이야 하면 부모님께 여쭤보고 받을래요. 지금은 받을 수 없어요. 동네 오빠가 귀엽다며 기분 나쁘게 내 몸을 만지면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내 안전은 누가 지킬까? 세상에는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사는 어린이가 참 많아요. 만약 그 어린이들이 길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멈춰요. 생각해요. 도와주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외우고 있었다면 대부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도 따라가지 말기, 혼자 집에 있을 때 택배가 오면 쉿, 가만히 있기, 누군가 내 몸을 만지려고 하면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크게 외치기.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교통안전. 멈춰. 교통안전을 지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약속. 나는 항상 교통안전을 지키며 길을 걷거나 건널 때는 장난치지 않고 자동차의 움직임을 살피고 도로의 안전 표시를 눈여겨보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도 자동차의 움직임을 살핀 뒤에 움직이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호등을 잘 봐야 돼요. 봐야 해요. 왜 횡단보도 앞과 도로 한가운데 있는 신호등 모양이 달라요? 효주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네모 모양 신호등은 사람이 길을 건널 때 보는 것이고 동그란 모양 신호등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보는 거란다. 그때였어요. 어떤 남자아이가 빨간불인데 도로를 건너려고 했어요. 멈춰! 아무리 급해도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야 해. 아빠가 남자아이를 붙잡았어요. 교통표지판을 잘 살펴요. 아빠 공놀이에요. 효원이 공을 던졌어요. 공이 대굴대굴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에서는 공사가 한창 중이에요. 안 돼. 그곳으로 가면 안 돼. 아빠가 효원을 잡았어요. 왜요? 골목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걸 보렴. 이 표지판이 있으면 다닐 수 없어. 아빠가 보행금지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보행자는 길을 걸어서 다니는 사람을 뜻해. 보행금지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효원이 어린이 보호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그건 너 같은 말썽꾸러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표지야. 효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호, 우리 효주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아빠가 효주를 칭찬했어요. 아동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지란다. 어린이가 알고 있어야 할 표지판. 보행자 보행금지. 사람은 지나다니면 안 되는 길. 자동차 통행금지.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 통행금지. 사람, 차,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 도로 공사 중. 공사 중이니 다니면 안 되는 길. 위험. 위험한 곳이니 다니면 안 되는 길. 철길 건널목. 기차가 다니는 길.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라는 표시.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효주와 미영은 학교 가는 내내 휴대용 게임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둘은 게임기를 들여다보며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끼익!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야! 효주와 미영은 비명을 질렀어요. 횡단보도에서 게임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운전자 아저씨가 호랑이처럼 화를 냈어요. 효주와 미영은 너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하도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졌어도 먼저 주위를 살핀 다음에 안전하게 건너요.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높은 트럭, 버스 안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주위를 살피며 손을 번쩍 들고 건너요. 안전하게 길을 걸어요. 학교 가는 내내 미영은 인형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느라 골목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야! 미영은 놀라서 인형을 놓쳤어요. 자동차는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요. 길을 걸을 때는 한눈 팔거나 장난치지 마. 효주는 인형을 주워 미영에게 건넸어요. 학교 늦었어. 미영이 무턱대고 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항상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살펴야 된다니까. 효주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서 있던 자동차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효주는 운전석에 앉은 아저씨를 살폈어요. 그리고 계속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넜어요. 운전사 아저씨가 효주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아빠가 효주와 효유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어요.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빠가 물었어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살펴야 해요. 효율이 대답했어요. 자동차가 너 쪽으로 오고 있을 때는 잠시 멈춘 뒤에 비켜서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효주가 대답했어요. 나도 아는데 왜 누나가 대답해? 알았어. 다음부터는 네가 먼저 대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3가지 습관. 골목 앞이나 도로를 건널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이 중요해요. 골목에서 차가 달려 나올 수도 있고 멈춰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길을 건널 때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는 습관이 중요해요. 보행자는 차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있고 운전자도 횡단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차를 계속 보면서 걷는 습관도 중요해요. 멈춘 자동차가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요. 효주는 새 자전거가 생겨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빠, 이 자전거는 제 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가 몸에 딱 맞는 자전거란다. 아빠는 효주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안전모도 씌워주고요. 자전거를 타기 전에 바퀴 바람 상태를 꼭 확인해.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체인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꼭 확인하고. 아빠 잔소리는 끝이 없어요. 몸에 맞는 자전거를 골라요.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가 내 몸에 딱 맞는 자전거예요.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요. 풀린 끈이 바퀴에 감기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밝은색 옷을 입고 길거나 펄럭거리는 옷은 입지 않아요.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자, 팔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 안전 보호 장구를 반드시 갖춰요. 자전거 구조: 핸들, 운전하거나 방향을 잡는 손잡이, 브레이크,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전조등, 앞을 비추는 등, 체인, 구르는 힘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장치, 페달, 속도를 조절하는 발걸이, 바퀴, 자전거가 구르도록 하는 장치, 안장, 사람이 앉는 자리. 자전거 예절을 지켜요. 아야! 횡단보도 앞에서 효주는 비명을 질렀어요. 어떤 아저씨 자전거가 효주 다리에 부딪혔어요. 아저씨는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단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아빠가 설명해 주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처럼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요. 다른 자전거를 앞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요. 자전거는 날씨가 좋은 낮에 타야 해요.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서 안 돼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타요. 골목이나 큰 길로 나갈 때에는 우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사방을 살핀 뒤에 움직여요. 안전띠는 생명띠. 오늘은 외가에 놀러 가는 날이에요. 아빠, 효율이만 카시트에 앉으라고 해요. 카시트는 꼬마들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 컸으니까 안전띠 할래요. 효주가 말했어요. 안 돼. 아직 어른용 안전띠는 위험해. 좀 더 잘하면 카시트에 앉으라고 안 할게.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보면 카시트에 앉는다고 놀릴 거예요. 어른용 안전띠는 맞질 않아서 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운전석의 아빠는 꼬이는 안전띠를 차근차근 풀어서 맸어요. 뒷좌석의 엄마도 느슨하게 풀린 안전띠를 바짝 조였고요. 안전띠를 하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도 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띠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설명했어요. 이 정도면 무사히 외가까지 도착할 수 있겠다. 출발. 어른용 안전띠는 아이의 앉은 키와 높이가 맞지 않아서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요. 12세까지는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안전띠는 자동차에 앉은 사람 모두가 해야 해요. 안전띠는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예요. 통학버스 안전하게 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치원 통학버스 문이 열리자 효율은 크게 인사했어요.
효율아 안녕. 그런데 큰일 날 뻔했어요. 글쎄 성미가 버스 뒤쪽에서 놀고 있었지 뭐예요. 버스나 트럭처럼 큰 차 앞이나 뒤에서 놀면 운전하는 사람이 못 보고 차를 움직일 수 있단다. 선생님은 성미를 타일렀어요. 휴, 정말 위험할 뻔했어. 어린이는 몸이 작아서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워요. 차 앞이나 뒤에서 놀면 위험해요. 차에 오르면 제일 먼저 안전띠를 하고 차 안에서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가방이나 옷이 문에 끼거나 걸린 채로 차가 출발하면 위험해요. 차에서 내릴 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잘 살펴요. 차에서 내리는 친구의 옷, 가방 등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다 차가 출발하면 크게 위험해요.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반드시 차가 떠난 후 좌우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대중교통은 참 편리해요. 전철을 탈 때 주의할 점. 전철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노란색 안전선 뒤에서 기다려요. 전철을 타고 내릴 때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밑을 보며 움직여요. 전철을 탄 사람이 먼저 내린 다음 천천히 타요. 전철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요. 좌석에 앉았을 때에는 몸을 최대한 뒤로 붙여서 앉아요. 서 있을 때에는 안전대를 꼭 잡아요. 버스를 탈 때 주의할 점. 버스가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서 기다려요. 버스를 탈 때는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타요. 버스 안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요. 창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아요. 의자에 앉아서는 최대한 몸을 뒤로 붙이고 손잡이를 잡아요. 서 있을 때에는 좌석의 손고리나 좌석 손잡이를 잡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미리 벨을 누르고 내릴 때에는 버스 뒤쪽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요. 교통안전신문.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이용해요. 정해진 길로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큰 차의 앞이나 뒤로 지나가면 안 돼요.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높은 차의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차에서 내릴 때는 항상 주변을 살펴요. 오토바이 등이 갑자기 달려오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도로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요. 어린이는 앞만 보며 달리기 때문에 공놀이를 하거나 장난을 치면 달려오는 자동차를 못 볼 수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주위를 살핀 뒤 건너요. 파란불이 바뀌었어도 금방 차도로 내려서지 말고 좌우를 살핀 뒤에 움직여요. 도로를 건널 때는 한 손을 들고 운전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걸어요. 그러면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비 오는 날에는 투명 우산을 쓰고 앞을 잘 보면서 걸어요. 교통안전 지키기는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도로를 건널 때는 무조건 멈추었다가 좌우를 살피며 움직이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손을 들고 길을 건너요. 그 세 가지만 지켜도 교통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또 도로의 여러 가지 표지를 눈여겨보는 습관도 필요해요. 12살 미만의 어린이는 차를 탈 때 어른용 안전띠보다 카시트를 사용해요. 큰 차 앞이나 뒤에서 절대 놀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 보호장구를 갖추어요.